아, 덥다. 너무 더워. 더운 여름철만 되면 커피 맛이 유독 심하게 변하는 것 같지 않아요?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? 네? 에? 사실상 돈을 아예 안 들이고도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. 이거는 카페도 되고 집에서도 돼. 내가 이 생각이 딱 떠오르고 나서 나 진짜 천재인 줄 알았잖아. 이렇게 합리적이고 저렴하게 원두를 서늘한 곳에 보관할 방법이 있을까? 이 생각이 난 겁니다. 첫 번째 저의 아이디어는 바로 탱커 아부대장입니다. 오늘은요, 이 무더운 여름철만 되면 커피 맛이 유독 심하게 변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,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. 원두 때문인 것 같기는 한데요, 이거 도대체 어떻게 보관해야 될까요? 냉장고에 넣을까요? 냉동고에 넣을까요? 막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구체적으로 왜 원두 때문인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좋은지까지 설명을 드릴게요. 이 영상은요, 홈카페 바리스타 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카페 사장님들 특히 채널 고정하시고 잘 보십시오. 자, 먼저 더운 여름철에 에스프레소 추출이 심하게 변하고, 뭐 핸드드립도 마찬가지죠. 커피 맛이 그냥 심하게 변하는 것 같은 이유,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가스입니다. 제가 지난 시간에 에스프레소 추출할 때 정상적인 추출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가스라고 했죠. 근데 이 가스라고 하는 거는 이산화탄소인데요, 원두 안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입니다. 이 원두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겠지만 너무 적어도 문제가 돼요.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, 너무 많기 때문에 뜨거운 물이랑 커피 파우더가 만나자마자 가스가 불불 하고 튀어나오면서 물과 커피 가루가 접촉할 수 있는 접촉 시간과 접촉 면적과 이런 모든 이 추출의 과정을 방해하기 때문에 채널링을 발생시키고 추출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가스가 많은 원두들은 디게싱이라 그럽니다. 그래가지고 뭐 커피 로스팅하고 나서 뭐 3일 있다가 먹어라, 5일 있다가 먹어라, 뭐 일주일 있다가 먹어라,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떠돌죠. 근데 이거 다 사실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정답은 아닙니다. 왜냐하면 원두마다 다 달라요. 그리고 보관하는 방식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고 추출하는 방식에 따라서 완전 다릅니다. 추출을 할 때에 가스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추출 방법을 쓴다면 사실은 가스가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. 근데 일반적으로 에스프레소 추출 중에서도 대부분의 에스프레소 추출 레시피들은 가스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요, 핸드드립 추출 레시피도 대부분의 일반적인 레시피들은 다 가스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가스를 컨트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. 너무 가스가 많은 경우에는 조금 디게싱 기간을 줘가면서 적당한 가스가 있을 때 추출에 가장 용이할 때 추출하시면 좋겠지만은, 우리가 오늘 이야기해 볼 거는 가스가 너무 적어서 문제가 되는 거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. 왜 여름철만 되면 가스가 적어지는 것일까? 바로 온도 때문입니다. 중요하죠. 온도죠. 이 더운 여름날만 되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 원두의 온도도 같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. 자, 사람도 열받으면 스팀이 나온다고 그러죠. 사람도 열받으면 스팀이 나오는데 원두라고 해서 안 그렇겠습니까? 원두도 더운 여름날 열받으면 이산화탄소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열을 받으면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원두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빨리빨리 빠져나오는 겁니다. 자, 그렇게 되면은 이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또 이산화탄소가 중요한 역할도 하거든요. 방해만 하는 게 아니에요. 크레마가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, 이 구바의 압력으로 펌프의 압력을 전해줄 때 저항을 만들어가지고 크레마라는 걸 만들어내는데, 그때도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겁니다. 가스가 필요해요. 가스가 만들어주는 저항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. 이 가스가 부족하면은 저항이 안 걸리니까 구바의 압력으로 물만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냥 물이 줄줄줄줄 하고 새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가 높은 온도만 되면은 빨리 빠져나간다. 빠져나갈 때 그냥 추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산화탄소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향미 성분들도 같이 빠져나가는 거죠. 빠져나가니까 향도 부족해지고, 그 다음에 추출에 영향을 주는 이산화탄소가 빠지니까 추출이 채널링이 나면서 맛에도 영향을 지대하게 주는 거죠. 자, 대부분 원두는 오래되면 맛없어서 못 먹어요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요. 오래돼도 가스가 빠져나가거든요. 가스가 너무 부족해져 가지고 추출도 잘 안 되고 향도 부족하는 경우, 그리고 이 가스가 빠져나오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안에 있는 오일을 밖으로 밀어냅니다.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원두 표면에 오일이 맺히는 걸 볼 수 있어요. 그 원두 표면에 있는 오일, 이 오일이 산소와 만나서 산패가 일어나요. 그러면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죠. 향도 부족하지, 채널링이 나가지고 맛도 부족해졌지, 오일이 산패되면서 쩐내까지 나는 그런 원두가 되는 거예요. 오래된 원두도 이런 현상이 생기지만은 이게 오래되지 않아도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이유는 높은 온도에서 빠르게 이 반응들이 일어나는 겁니다. 높은 온도가 되면은 가스가 빨리 빠져나오니까 향도 빨리 날아가고 가스도 부족하고 오일도 빨리 나오는 겁니다. 그러면 산소랑 만나서 산패되는 것도 더 빠른 거예요. 이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
좀 더 빨리 변질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오일도 빨리 변질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여름철만 되면 왜 커피 맛이 변하냐?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래 방치한, 그러니까 오래된 원두 같은 상태가 하루아침에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. 평균적으로 우리가 뭐 3주나 한 달 정도 지나면 오래됐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3주에서 한 달 정도 일어나야 될 그 변화들이 일주일 만에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. 3일 만에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. 너무 덥게 관리를 한다면. 특히 어느 때 가장 많이 생기냐면 우리가 집 안에 있거나 카페 안에 있을 때 에어컨이 돌아갈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. 근데 문제는 퇴근할 때죠. 퇴근하고 나면 에어컨을 딱 끄고 나가면 머신도 뜨겁죠. 냉장고도 열이 나오죠. 제빙기도 열 나오죠. 핫워터 열 나오죠. 여기 열 뿜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에어컨을 꺼놓고 퇴근을 하게 된다면 여기 호프 안에 들어있는 원두는 온도가 갑자기 막 30도, 40도 올라간단 말이죠.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원래는 한 3주 동안 나와야 될 가스의 양이 한 하루 이틀 3일 만에도 쫙 빠져나와 버릴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면 이게 그냥 오래된 원두를 쓰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원두를 보관하실 때는 무조건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돼요. 물론 습도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온도라는 거예요. 시원한 데 넣어야 돼요. 그래서 냉장고에 넣거나 냉동고에 넣거나 하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. 냉장고에 집어넣으시게 되면 냉장고 안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음식물들이 있잖아요. 뭐 이것저것 과일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향이 나는 그런 음식들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원두가 들어가면 이 원두의 특성상 냄새를 빨아들인단 말이죠. 냄새를 빨아들이니까 원두의 맛이 또 변할 수가 있어요. 물론 이거를 아주 진공 포장을 하고 가면 괜찮을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?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의 냉장고를 사용하는 거. 제가 지난번에는요 와인셀러라고 하죠. 와인셀러 같은 거를 조그만한 거 하나를 사가지고 원두를 좀 보관해 두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와인셀러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. 하지만 여러분 유의하셔야 될 것이 와인셀러의 온도 세팅인데요. 사실 너무 차가운 상태의 원두가 상온에 나오게 되면은 또 온도 차이로 인해 가지고 원두에 빠르게 습기가 달라붙거든요. 또 이런 것들이 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차갑게 하실 필요는 없고, 그러니까 우리가 원두를 보관할 때는 서늘하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서늘한 느낌만 나는 온도로 보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제가 알려드릴 핵심 방법은요, 와인셀러도 사지 않아도 되는, 사실상 돈을 아예 안 들이고도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. 이거는 카페도 되고 집에서도 돼. 내가 이 생각이 딱 떠오르고 나서 나 진짜 천재인 줄 알았잖아. 이렇게 합리적이고 저렴하게 원두를 서늘한 곳에 보관할 방법이 있을까? 이 생각이 난 겁니다. 첫 번째 저의 아이디어는 바로 아이스박스입니다. 이런 아이스박스 있으시죠? 약간 소프트백 같은 건데 아이스박스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 공짜예요. 그러니까 마트에서 선물로 주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받은 거 많을 겁니다. 아이스크림 뭐 사면은 이렇게 크지 않더라도 조그만한 거, 휴대용 아이스박스 같은 거 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그런 아이스박스를 이용해서 그 안에다가 원두를 그냥 지퍼백 같은 데 넣어가지고 보관해놔도 서늘하게 보관할 수가 있는 거고요. 그러니까 이것만 써도 사실은 외부 온도랑 차단이 되기 때문에 훨씬 괜찮은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. 신선함을 책임집니다. 감사합니다.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지 않습니까? 맞아요. 요즘에 이제 배달 음식이나 이런 거 뭐 시켜 먹으면 아이스팩을 같이 끼워줍니다. 녹지 말라고. 이런 아이스팩 몇 개 챙겨놨다가 냉동실에다 올려놨다가 이런 것들을 이런 이제 아이스박스 안에다가 곁들여 주면은 서늘함이 더 잘 유지가 되겠죠. 유의할 거는 원두랑 아이스팩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닿아버리면 원두가 또 진짜 너무 차가워지니까 좀 이렇게 구분을 지어놔야 됩니다. 약간 손수건으로 싼다든지 너무 차갑지 않게 서늘한 냉기만 살짝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원두랑은 맞닿지 않게끔만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스박스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요. 이렇게 찍찍이로. 그래가지고 아이스팩은 이 아래다가 넣어서 냉기만 살랑살랑 나오고 원두는 요 위에다가 올려놓는 겁니다. 퇴근할 때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뚜껑 덮어가지고 퇴근을 하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돈 안 들이고도 사실 가능하고 돈을 들이더라도 이런 거 좀 소프트팩들은 저렴하니까 이런 거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아예 진짜 돈 안 들이는 방법 바로 이겁니다. 스티로폴 박스입니다. 여러분 택배로 이제 뭐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걸 주문하시면은 아이스박스에 와요. 냉동 제품들을 택배로 주문하시면 요런 팩이 옵니다. 요런 거 버리지 말고 놔두셨다가 이걸 이용하셔가지고 아이스박스로 쓰시면 돼요. 수건에 싸가지고 아이스팩 놔두고 원두를 딱 보관하시면 되는 겁니다. 저희는 카페에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요. 이렇게 싸가지고 안에다가 딱 집어넣고 보관을 하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여름철에
원두 관리를 철저하게 하십시오.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. 뭐 다른 거 세팅 잡고 뭐고 이거보다도 여름철, 이 더운 여름철에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원두는 지퍼백에 담아서 아이스박스 안에 넣어놓고, 호퍼는 통풍으로 설거지 해가지고 뒤집어 엎어가지고 머신 위에 올려놓으면은 건조가 깔끔하게 됐죠. 다음날 아침 오면은 바로 부어 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그라인더도 깨끗하게, 호퍼도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맛있는 그리고 행복한 커피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행커. 행복한 커피 아브라 커피 아브라 커피 아브라 커피